한 세기 전만 해도 용맹한 호랑이가 한반도의 야생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표범 또한 이 땅의 바위산을 누비며 살았죠. 그러나 인간의 탐욕은 처절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총과 올가미는 한반도 최상위 포식자인 호랑이와 표범을 절멸의 길로 몰고 갔습니다. 과거 포획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호랑이와 표범. 그들은 정말 이 땅에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호랑이는 만년 전 이 땅 한반도에 정착했습니다. 약 7,000년 전에 새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반구대 암각화. 이 암각화에는 고래 외에도 다양한 동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호랑이와 표범. 각기 줄무늬와 매화무늬가 특징이죠. 고구려인들의 사냥 모습을 그린 무용총에도 호랑이가 등장합니다. 또한 조선시대엔 전설과 속담의 단골 소재이기도 했죠. 호담국 한반도. 오랜 세월을 우리 민족과 함께 해왔던 호랑이는 이제 아련한 역사 속 한 페이지로만 남았습니다. 호랑이 사진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입니다. 19세기 말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호랑이와 사냥꾼. 호랑이는 그야말로 대호였습니다. 사람이나 총의 길이로 볼 때 3m에 가까워 보입니다. 한때 이 땅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조선 호랑이. 큰 수컷은 3m에서 3.5m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숲에 서식하는 호랑이는 경쟁자의 침입을 원치 않습니다. 수시로 나무에 몸을 비비고 배설을 합니다. 채취를 남겨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것이죠. 산군, 산신, 왕대. 호랑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호랑이의 행동 반경은 약 20km지만 먹이나 짝을 찾기 위해 100km 이상 이동하기도 합니다. 사슴, 노루, 멧돼지 등 대형 동물이 호랑이의 주 먹잇감입니다. 호랑이는 무짐승들이 두려워하는 숲의 제왕입니다.
호랑이는 내륙의 높은 산에 살 것이란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주로 저지대 습지에 서식하며 수영에도 능숙합니다. 호랑이의 먹이 동물들이 식생이 풍부한 물가의 초지로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물가와 해안 지역이 사냥하기 좋은 장소인 거죠. 그래서 과거 호랑이는 우리나라 남부 해안 지역에서 많이 발견됐습니다. 옛날엔 혼례를 올린 신부의 가마에 범 가죽을 덮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범을 두려워했던 우리 선조들은 호피나 표피가 잡귀와 애군을 쫓아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범 가죽은 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양반들은 표피를 가마에 깔고 자신의 위세를 과시했죠. 조선 호랑이는 사람들의 위협에 늘 시달렸습니다. 성리학을 기본 이념으로 한 조선은 적극적인 농지 개간 정책을 펼쳤고 초기 100만 헥타르에 불과했던 농지는 450만 헥타르로 증가했습니다. 조선 전기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왔던 호랑이의 출현 건수가 급격한 증가와 감소를 보인 데는 이 같은 역사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일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호랑이, 표범, 늑대 등의 맹수를 인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잡아들였습니다. 공식 포획 건수는 호랑이 100마리, 표범 625마리. 이는 결국 호랑이와 표범을 절멸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일본 사냥꾼들이 떠난 뒤엔 서양의 사냥꾼들이 수집 목적으로 우리나라 산에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이 특히나 탐을 낸 건 호랑이와 표범의 가죽. 1925년 표범 가죽 한 장 가격은 쌀 10가마니 가격과 같았죠. 세계 모피 시장에서 표범 가죽은 최상품으로 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아름다운 매화 무늬를 지닌 표범은 그렇게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우리나라 표범이 야생에서 생포된 기록은 1962년 2월 오도산에서 끝이 났습니다. 마을 주민이 놓은 덫에 걸린 표범은 1년생 수컷. 표범을 생포한 일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표범은 창경궁 동물원에 기증됐습니다. 한표라는 이름을 갖게 된 표범은 많은 관람객을 불러 모았죠. 한표는 사람도 먹기 힘든 쇠고기로 식사를 하고 더운 여름엔 선풍기를 쐬는 등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1973년 동물원에서 사망했죠. 사인은 갇힌 생활로 인해 생긴 비만증이었습니다. 이후 표범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고 한표는 한국의 마지막 표범이 됐습니다. 표범은 고양이과에 속하는 대형 포유류입니다. 행동이 조심스러워 은둔의 사냥꾼이라 불리죠. 줄무늬가 있는 호랑이와 달리 표범은 온몸에 점박이 무늬가 있습니다.
암컷 표범은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주로 바위를 밟고 다닐 정도로 무척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교미는 12월에서 2월 사이에 하며 임신 기간은 약 90일 정도. 보통 두세 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새끼는 생후 한 달이 지나면 굴에서 나옵니다. 새끼 표범은 2년 가까이 어미의 보살핌을 받은 후 독립하죠. 암컷과 달리 수컷은 좀 더 대담하게 움직입니다. 주 먹잇감인 대륙사슴이 야행성이라 표범도 주로 밤에 사냥을 합니다. 표범 수컷은 여러 마리의 암컷을 거느리는데 번식기를 제외하고는 홀로 생활합니다.